혹시 이 청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의 이름은 무하메드 부아지지, 나이는 26세. 우리나라에서 9,000km 이상 떨어진 한 나라의 소도시에 살고 있었죠. 지금부터 약 10년 전인 2010년 12월 17일, 당시 이 청년은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했습니다.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취직이 안 됐죠. 그 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무려 30%를 넘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5명의 동생들을 책임져야 할 처지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돈을 빌려 리어카와 과일 그리고 저울을 사서 노상 판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경찰들의 단속에 걸려들었고 과일과 리어카를 압수당하고 맙니다. 물론 뇌물을 주면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뇌물 줄 돈조차 없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이 청년은 강하게 항의를 하다 경찰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심지어 경찰은 그에게 침까지 뱉고 모욕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리어카까지 워커발로 부숴버렸죠. 집안을 혼자 먹여 살려야 했던 이 26세 청년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결국 그는 안타깝게도 분신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25세 이하 청년 비중은 30%가 넘죠. 높은 물가와 심각하게 부패한 정권, 그리고 30%가 넘는 청년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던 젊은이들은 이 사진 한 장에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며 인터넷상에 빠르게 사진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거대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 청년의 분신자살 후 한 달이 채 못 돼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나라의 24년 독재 체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어 주변 나라에까지 거대한 영향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하죠. 이제 이 거대한 혁명이 일어난 나라와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이집트,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모로코, 알제리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로 불길 번지듯 확산되며 거대한 반정부 운동을 일으켰죠. 결국 리비아와 예멘의 정권은 축출됐고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지 불과 2주 만에 퇴출당합니다. 이런 거대한 아랍 내 반정부 시민혁명을 우리는 아랍의 봄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시민혁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석유, 원자재, 농산물, 식료품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전달됐죠. 석유와 각종 원자재, 곡물 수입 가격이 급상승했는데요. 그 결과 2011년에는 한국의 경제지표들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4%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했고 심지어 8월에는 5%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높은 물가 상승률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기간 상승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죠. 결국 당시 이명박 정권은 그간 추진해왔던 747 성장을 포기하고 물가 안정으로 완전히 정책 전환을 하게 됩니다. 튀니지의 한 청년의 죽음이 1만 킬로미터 가까이 떨어진 한 나라의 정책 방향까지 바꾸게 된 것이죠. 이 사진 속 아이도 기억하십니까? 2015년 9월 2일 내전으로 시리아를 탈출하던 난민들의 고무보트가 뒤집혀 터키 해안가로 떠밀려온 3살배기 남자아이 사진입니다. 이 비참하고 충격적인 사진은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유럽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동안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유럽은 그 후 적극적으로 난민 수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2014년까지 6만 명에 불과했던 난민은 2015년 182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유럽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IS 테러 분자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유럽으로 침투하면서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터키 등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테러를 자행하게 됩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2016년 1월 터키 이스탄불 아야소피아 성당 테러, 2016년 3월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공항과 지하철역 테러, 2016년 7월 프랑스 불꽃놀이 축제 테러, 2016년 12월 독일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시장 트럭 테러, 2017년 3월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테러, 2017년 4월 스웨덴 스톡홀름 번화가 테러, 2017년 5월 영국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테러, 2017년 6월 영국 런던 시내 테러. 특히 테러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었는데요. 이 즈음 영국에서 가장 큰 핫 이슈는 바로 브렉시트였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민투표였는데요. 대부분의 큰 변화는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특정 사건이 강력한 촉매작용을 하며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는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테러 사건 이전만 해도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에 대해 그다지 호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탈퇴를 하면 관세 인상으로 유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유럽 전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3일 뜻밖의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선택합니다.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었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국과 주변 나라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테러 사건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의 테러 확산과 영국에서의 브렉시트 결정은 또 다른 정치적 지형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극우 성향 정당들이 뚜렷한 약진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유럽 연쇄 국가 부도 사건과 수많은 테러 등으로 지칠 대로 지친 유럽 나라들이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서려는 욕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럽의 극우적 정치 성향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으로까지 복제됩니다. 2016년 11월 9일 브렉시트 결정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극우 성향의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그는 당선되자마자 북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하고 미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 간의 다자협정인 TPP도 탈퇴했으며 기존 EU와의 무역협정을 전면 재협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어 파리기후협약까지 탈퇴하는 등 국제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행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을 급격히 뒤흔든 건 바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었습니다.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관세 부과에 서명하며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중국 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기 시작했죠. 중국의 주가는 폭락했고 경제 성장률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나라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1위와 2위 국가는 중국과 미국으로 각각 수출 비중이 25%와 12%에 달해 전체 수출의 37%나 차지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의 80%가 중간재인데요. 중국이 우리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한 후 다시 미국 등 서방 세계에 수출하는 구조였죠.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 수출 의존도가 25%나 되는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미중 전쟁이 시작된 후 2018년 말까지 한국의 주식시장은 크게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2019년 1, 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4%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생존의 위기에 시달렸고 개인들은 돈과 일자리를 잃어버렸죠. 결론적으로 이 3살배기 아기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정치 경제적 질서를 뒤흔들며 국가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게까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촘촘히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환경 요소로 인해 한순간에 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카오스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수학이 아닌 이상 세상에 오답이란 없습니다. 답이 있을 뿐입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 불확실한 미래는 확실한 미래로 다가올 겁니다. 운명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에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